자, 안녕하십니까. 주식시장 이야기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이제 힘드실 순간이죠. 사실 우크라이나 사건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고, 뭐 별 이야기들이 참 많죠. 항상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큰데, 그 부분들이 쉽게 되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많이 고심하실 것 같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지금 오고 가고 있습니다. 스토리도 많이 달라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시장이 커지고 어떤 부분이 시장이 줄어드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두 가지 정도는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시장이 3월달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죠? 3월달 이 시장을 잘 활용하는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시장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 결국 시장이 확장이 된다라는 얘기죠. 시장이 확장됐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을 택하고 어떤 부분을 초이스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시장은 제가 볼 때는 크게 세 가지 시장으로 성장한다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메타버스라는 시장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는 필수 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이제 시장이 커지는 거는 2차 전지에 대한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 메타버스라는 공간 안에서 우리가 이제 더 주목해봐야 될 부분들을 좀 체크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메타버스는 결국은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일단 플랫폼이라는 것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플랫폼 안에 컨텐츠라는 것이 있을 거고, 그 컨텐츠 안에 이걸 구현할 수 있는 기기가 있을 거고, 광고 시장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 플랫폼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이제 얼마나 그걸 잘 구현할 수 있는 거냐라는 얘기고, 그의 대장주로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컨텐츠는 제가 이제 크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게임이 되느냐 아니면 엔터가 되느냐인데, 이것이 결국은 융합된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기에 대한 부분들, 기기는 결국은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이고, 반도체 8대 공정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고 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성능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고, 그 부분에서 활용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디스플레이 구현 능력까지도 확인해보자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광고에 대한 부분들인데, 광고는 결국은 이것을 어떻게, 뭐 삼성 같은 경우 제일 기획이 될 수도 있고, 이 광고 시장에서 어떻게 이 메타버스를 활용할 수 있느냐, 금융권에서도 지금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들도 당연히 나오고 있는데,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제 바뀌어야 될 어떠한 전체적인 트렌드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 이제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중에 하나는 제약바이오겠죠. 제약바이오는 절대 이제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테마다. 그럼 제가 이제 비중을 봤을 때 시장에서 메타버스는 저는 한 70% 정도의 어떤 시장 주도의 역할을 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자, 2차 전지는 저는 이제 20% 정도의 역할을 보고 있고, 제약바이오는 한 10% 정도의 역할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참고해서 보시면 참 좋겠죠. 자, 게임이 한동안 많이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결국 게임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 P2E가 과연 잘 될 것이냐, Play to Earn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P2E가 정말 잘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은 어떻게 됐을까요? 일단은 3월달 넷마블을 필두로 해서 컨퍼런스 콜을 굉장히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넷마블을 필두로 해서 많은 게임 업체들이 성장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어떠한 계획을 얘기하겠죠. 우리 회사는 어떻게 될 것이다. 원년입니다. 결국 메타버스의 원년이고,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엔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엔터 같은 경우도 굉장히 발빠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F2E, 펜투언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협력을 할 수도 있고, 게임 안에 뭐 예를 들면은 엔터사 관련해서 뭐 연예인들이 또 참여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나오겠죠. 뭐 구준엽 씨도 3월 한 제품 NFT 작품을 발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선미 씨 같은 경우도 NFT 이야기가 나왔죠. 그래서 정말 다양한 이슈와 이야기들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메타버스도 뭐 원이다 투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넷마블 같은 경우 미국 자회사 잼시티에서 NFT를 발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다양한 어떤 변화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잼시티 어쨌든 이제 대체 불가능한 토큰에 대한 수요와 니즈가 굉장히 많이 좋아지면서 시장에 대한 이슈와 이야기들도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죠. 챔피언스 어센션에서 대체 불가능한
토큰을 판매한다라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런 것들이 결국 어떻게 되는 거냐, 활용 가능성에 대한 논의로 바뀌게 됩니다. 결국은 과거에는 어떤 상징성에 대한 의미, 그 다음에 컬렉터들에 대한 의미, 컬렉이란 그 수집한다라는 의미에서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혹은 어떤 아이템으로서의 가치가 있느냐, 이런 쪽으로 좀 더 이제 질문이 많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그 게임에서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어떻게 보면은 레벨을 쉽게 올린다든지 이런 부분이 될 거고, 그 다음에 현실 세계에서는 좀 더 뭐 진행을 하다 보면은 예를 들면은 뭐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요, 뭐 미술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서로 주고받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어떠한 전체적인 구조가 NFT란 어떻게 발전할 거냐에 대한 질문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럼 NFT는 어떻게 발전할 거냐? 결국은 NFT가 성장하는 이유에 대해서 보셔야 될 겁니다. 성장하는 이유. 성장하는 이유의 가치는 딱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거래가 어려운 어떤 유형 혹은 무형의 상품들을 거래를 쉽게 하기 위한 수단을 만들었다. 이게 결국은 NFT의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아요. 쉽게 하면 그림이 하나라는 비싼 그림이 있지만 내가 NFT로 그림을 싸게 살 수도 있고, 어떤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도 분할해서 살 수 없는 것들을 하나하나 분할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가 NFT라는 것은 기록의 역사다, 기록이다, 기록이다라고 표현하는 게 좋겠네요. 기록이다라는 건 끊임없이 기록을 함으로써 우리는 많은 부분들을 체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록이다라는 거는 정말 속임수 없이 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또 참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건 바이 건들에 대한 성장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게임과 어떤 엔터의 첫 번째 스타트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에 대한 가치나 평가, 밸류에이션들도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제 이러한 시장의 성장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죠? 3월을 기점으로 해서 3월을 시작으로 해서 정말 많은 변화들이 기대된다. 변화들이 기대됩니다. 우리는 고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해야 됩니다.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도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만들어질 것 같고, 그러면서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증권거래소에서 디지털 자산 업체를 인수하고 있고, 암호화폐 NFT 시장이 진출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 코인텔레그래프에 의하면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조금 글씨를 키워볼까요? 글씨가 좀 작은 것 같아서 한 24 정도로 좀 키워보겠습니다. 지금 뉴욕 증권거래소의 모기업인 인터컨티넨털 익스체인지라는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T0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위해 발표했다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는 더 나아가서는 암호화폐 시장의 입지 강화와 함께, 그 다음에 주식, 채권, 파생상품 및 디지털 자산을 거래하는 기술 솔루션 등이 이루어지게 되면 결국 암호화폐 거래소가 증권거래소의 주식시장에 진출이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결국 거래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모든 부분들이 쉽게 거래할 수 있는 로직이 된다라는 겁니다. 결론은 이제는 어떠한 상품이든 아이디어만 있으면 거래를 할 수 있고 가치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NFT가 왜 성장하느냐는 결론은 이겁니다. 어떠한 상품이든 아이디어만 있으면 거래를 할 수 있고 가치를 가질 수 있다. 이 부분이 시장에서 가장 핫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메타버스는 거품이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 활용 가능한 로직을 찾는 과정의 순간이다라는 표현을 저는 쓰겠습니다. 누구나 다 생각하고 누구나 다 고민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그러한 뉴스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게임을 통해서 용돈을 번다. 예. 이제는 우리가 유형의 제조업에서만 돈을 버는 것이 아닌 메타버스에서 돈을 번다라는 거죠. 굴뚝 있는 사업이 중심이 아닌 굴뚝 없는 사업이 중심이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구현 기술, 실현 기술은 결국은 다시 IT로 접목되는 거죠.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체험이란 영역보다는 눈이라는 영역이 더 중요해지는 거죠. 이것이 결국 현실인 거죠. 게임을 통해서 용돈을 번다. 제조업에서만 돈을 버는 것이 아닌 메타버스에서 돈을 벌고요. 굴뚝 있는 사업이 아닌 굴뚝 없는 사업이 중심이 됩니다. 하지만 실현 기술은 결국은 IT를 접목하고요. 체험이라는 영역보다는 눈이라는 영역이 더 중요하면서 이것이 결국 현실이 된다. 자, 오늘 여기까지가 일단 NFT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제가 볼 때 이런 변화들은 너무나도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준비하셔야 되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궁금해하세요. 좀 주식 기법을 갖고 싶다. 제가 단타를 선호하진 않는데 이제 가끔 단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개인의 영역인데 사실은 제가 그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단타를 어떻게 잘 할 수 있느냐 보겠습니다. 일단은 단타를 하기 위해서는 그 상한가 종목이 가장 기본이에요. 제 신고가 종목도 마찬가지겠지만 상한가 종목을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시작점을 찾는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잠시만요. 자, 시작점을 찾는다. 자, 대성에너지라는 종목을 예를 들면 볼게요. 이렇게 상한가를 갔잖아요, 그죠? 상한가를 이렇게 도달했어요. 그러면 자, 이 상한가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게, 제가 좀 확대해 볼까요? 자, 일단은 최근에 한 3개월, 6개월 동안 상한가 간 종목들만 좀 정리해 봤어요. 그 중에서 이제 BYC, 뭐 예를 들면 BYC도 마찬가지인 게, 여기서 지금 상한가를 갔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돈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준비했던 과정은 한 요거 정도 과정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상한가를 간 종목 중에 만약에 자신이 있다면 이런 상한가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요런 자리들, 그러니까 시작했던 자리에서 요런 자리들이 단타 클래스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22선 밑에서 다시 돌파하거나. 자, 다른 거 볼까요? 자, 근데 이제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번외가 될 수 있는 게 사건 사고가 좀 있었잖아요. 원래는 이것도 물론 단기적으로는 트레이딩이 나왔어요. 박스 자체에서 이제 튀어 올라가고 이렇게 박스를 뚫은 자리, 요런 자리에서 이제 단타가 이렇게 나왔죠. 근데 이거는 개인이 얼만큼 트레이딩을 많이 배워서 하느냐의 싸움이거든요. 자, 위메이드도 볼까요? 자,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상한가가 이렇게 뭉쳤던 자리, 지금 자리가 이제 트레이딩 자리였다라고 하는 게 요런 자리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런 데서 이제 튀어 올라오는 거잖아요. 첫 상한가에서 박스 자리, 그러니까 튀어 올라오기 직전 자리들을 트레이딩하는 겁니다. 원준,
원준도 마찬가지고 3개 이상 연결되는 자리여야 되니까 이 자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가 실패하지 않을 거면 요런 부분에, 근데 여기 한 5일 6일 동안은 어쩔 수 없이 올라가는 거죠. 아니 어쩔 수 없이 빠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아니면 상한가 이후에 밑으로 밀렸다 21선 근처에서 분할 매수해서 예, 수익을 보든지. 자, 원래 이동평균선은 21선만 보면 됩니다. 만약에 좀 단기 트레이딩을 좀 본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자,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안 내려왔죠, 그죠? 안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게 다 통하는 건 아니니까 하나의 예시를 드니까 데브시스터즈 같은 경우도 자 보시면 여기 3개 정도 만나는 자리, 요런 자리에서 이제 이렇게 대량 그 상승이 나오잖아요, 그죠? 얼마 정도 상승을 했냐면 27% 정도 상승을 했죠, 그죠? 그럼 이런 데서 단기 트레이딩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한 6, 7, 8일 동안 안 가면 답답할 필요는 없어요. 한 번 이렇게 튄다는 거예요.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3개 만나는 자리, 요 자리잖아요. 요 자리에서 시장상이 안 좋으면 밀려야죠. 뭐 어떡합니까? 자, 밀렸다가 양봉 잡고, 만약에 분할로 산다면 박스를 그려보는 거예요. 여기서 박스를 그려보면은 제가 이제 그릴 때는 원래 만약에 이게 제가 이제 고점을 잡아볼까요? 고가가 여기다 봅시다. 53,500원을 잡아볼게요. 자, 53,500원에서 자 분할로 본다면 자 여기서 원래는 빠지면 안 되는데 뭐 극한의 상황에서 빠지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럼 10%씩 빠지는 과정을 보세요. 자 그럼 48,200원이 나오거든요. 자 10% 빠지면 48,150원이 나오는데 10% 빠지면 48,150원에서 예, 분할 매수 하는 거예요. 그럼 두 번 분할 매수. 최소한 20%까지 분할 매수 한다면 본전에서 그러니까 최소 3번 정도의 분할 매수에서는 중간에서 매도할 수 있는 기회는 온다는 거예요. SDBI. 자 시작했던 자리가 어디입니까? SDBI 같은 경우 센서 거래 의료 정밀 업체인데 자 여기서 지금 만약에 자 여러 개가 만나는 자리면 여기네요, 그죠? 58,100원. 자, 요 같은 경우는 이제 고민을 해야 됩니다. 모든 종목이 다 될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확률 가능한 것들 58,000원에서 0.9 하면 52,200원 나오네요, 그죠? 52,200원. 자 그럼 52,200원하고 반등이 나왔네요, 그죠? 그리고 58,000원이니까 지금 본전 이상의 수익권은 한 번 왔었어요, 그죠? 그러면 반 정도 다시 팔고 본전이니까 또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런 상한가 매법들이 있습니다. 나노 CMS 같은 경우도 나노 CMS도 이게 지금 상한가 두 방에 최근에 시작했던 상한가를 보시면 여기서 시작하고 여기 있는 자리가 안 나왔으니까. 근데 이렇게 연속된 상한가에 대해서는 뭐 지금 뚜렷한 기준을 잡기는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상한가 방법도 있다라는 겁니다. 디어유 같은 경우는 뭐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고, 자 HK 이노엔 같은 경우도 이제 3개 이상 만나는 자리. 자 3개 이상 만난 자리 요 자리죠, 그죠? 52,400원. 이만큼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한가를 갔던 종목들은 다시 재반등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에버리복 같은 경우도 이거는 밑에 안 찍고 갔네요, 그죠? 좀 종목이 센 겁니다. 오히려 밑에 안 찍고 가면. SNK 뭐 반을 날라갔고, 그 다음에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도 상한가 찍고 나서 밑에까지 내려왔어요. 3개 이상 만나는 자리까지 왔었고, 오고 나서 다시 이제 급등을 한 거죠.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는 자 3개 이상 만나는 자리 좀 거리가 있어요. 근데 자 요 자리도 3개 이상 만나는 자리네요, 그죠? 23,000원까지 왔다가 반등이 나간 거고요. 케이카 같은 경우는 전 요 자리라고 봅니다. 요 자리 얼마입니까? 26,000원 딱 찍고 나서 돌아서죠. 자 일정실업 같은 경우도 자 요렇게 눌려줬다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상한가 종목을 잘 체크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삼화한밀육 같은 경우도 25,000원 되면은 3개 이상 만나는 자리에서 급등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트레이딩을 위한 거야. 제가 물론 회사의 가치를 평가하고 제가 뭐 말씀드렸던 메타버스나 NFT를 통해서 트레이딩하는 방법을 미리 말씀드렸던 거고, 제가 오늘 이제 어떤 단기 트레이딩이라든지 어떤 맥점 공략할 때 기법들 지금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건 참고하실 수 있는 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 이제 이현제약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도 분명히 발생합니다. 자 3개 이상 자리,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이제 분석을 잘해야 된다라는 게, 자 이현제약은 지금 여기서 이제 매수 포인트가 나왔어요, 그죠? 44,700원에 44,700원에 매수 포인트가 나왔어요. 자 물론 여기서 시세를 줬습니다. 시세를 여기서 16% 가까이 줬기 때문에 여기서 분명히 수익을 보는 것도 맞아요. 자 그리고 44,700원에 0.9를 계산하면 44,700원에 0.9를 계산하면 4230원 4230원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10%가 빠졌기 때문에 사실은 빠져야 되지 말을 자리를 뺐습니다. 자, 보시면은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었던 게 여기 4만, 저가 봅시다. 4만 500원. 자, 여기 4만 350원까지 왔었나요? 저가가 4만 350원. 약간 10%에서 조금 안 되게 왔었네요. 그죠?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왔으니까, 일반 눌린 기간이 좀 있었으니까 사실은 이제 9%가 계산이 맞긴 한데 어쨌든 수익을 낼 수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그냥 안 됐어. 그럼 이제 제가 그랬죠. 자, 2차 추가 매수가 됐죠, 여기서. 그럼 여기서 반매도는 무조건 쳐야 됩니다. 그죠? 반매도를 치고 나서 그럼 물량이 줄어들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시 분할 매수를 해서 재접근 전략을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매수까지 왔다는 건 종목 자체가 시세가 약해졌다는 거죠. 지지대에서 10% 차이가 난 거니까. 물론 이런 데서 빠져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단기 트레이딩이라는 거예요. 에디슨 EV. 자, 에디슨 EV 같은 경우는 잠깐 왔다 갔다 하니까 로버티즈. 자, 요거는 금방금방. 만약 로버티즈 같은 경우도 안 빠질 것 같다면 이런 데서 매수 포인트 나왔겠죠. 단기 트레이딩은 충분히 나옵니다. ABL 바이오 마찬가지고. 자, 제가 뭐 지오멜라인 사이언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상가 여기서 시작했으니까 지금 여기 두 개. 그러니까 두 개니까 여기서 지금 움직이고는 있는데 신성장 기업입니다. 공모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어쨌든 간 여기서 지금 지지반등 나오려고 준비하고 있죠. 근데 사실 이게 세 계좌가 아니라 두 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밸류에이션 가치는 좀 떨어집니다. 세로닉스. 자, 세로닉스 같은 경우는 좀 더 빠져야 되겠죠. 만약에 차트를 잡는다면. 한글화 컴퓨터 같은 경우는 자, 요건 그림 그려지겠네요. 그죠? 3개 이상 만나는 자리. 3개 이상 만나는 자리가 요 자리네요. 그죠? 요 자리였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얼마예요? 2만 1,000원이죠. 그죠? 자, 종가 볼까요? 21,450원. 21,400원. 21,450원. 자, 그러면 제가 10% 디스카운트 해볼게요. 21,450원에 0.9를 곱하면 19,300원이잖아요. 19,300원. 자, 19,300원이면 자, 정확하게 왔다가 찍고 올라갔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한 번 왔다 간 거는 이전에, 그러니까 10% 이상 어떤 지지대에서 밀렸기 때문에 올라갔다가 악성 매물 때문에 빠지는 거죠. 근데 대량 수급이 한번 나오면 17.18%니까 이런 데서 이제 거의 다 매도하고 다시 고민해 봐야 되겠죠. 또 흘러내릴지 안 내릴지로 봐야 될 것 같고. 한일화학 같은 경우도 반등 나온 자리가 어디예요? 자, 상한가 치고 나서 물론 요즘에 이제 그 뭐 전쟁 위기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이게 세 번째 자리잖아요. 그죠? 여기서 튀어 오른 거죠, 뭐. 그리고 10% 차이 나는 데서 올라오니까 이런 데서 진행을 하다가 이제 툭툭 튀어 올라간 거고. 지하이텍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건 이제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사실은 쉽지 않은 종목입니다. 자, 이렇게 내려왔어요. 예를 들면 여기서 매수 포인트 잡혔잖아요. 23,800원에. 자, 23,800원인데 23,800원에서 0.9를 하면은 21,400원이 나오네요. 그죠? 21,400원. 2차 21,400원. 여기도 매수 포인트가 나왔어요. 자, 상한가를 나왔는데 2차 매수까지가 그냥 눌리면서 왔네요. 그죠? 그러면 23,800원에서 이제 0.8을 곱해볼까요? 19,040원. 19,040원이네요. 자, 19,040원. 자, 그러면 여기를 이제 계산해보는 겁니다. 자, 23,800원과 19,400원과 21,400원에서 3분할을 샀잖아요. 그죠? 그러면 23,800원 더하기 21,400원 더하기 19,040원 더하기 나누기 3은 21,413원, 21,450원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요날 22,400원까지 갔으니까 3분할 했잖아요. 그죠? 여기서 약수익 1% 수익만 보고 다 정리하는 거죠. 왜? 여기까지 매수 포지션 왔으니까 이건 정리 포지션으로 가는 겁니다. 자, 덱스터도 지금 이제 거의 매수 포인트까지 온 게 여기 3분할 자리 요 자리잖아요. 그죠? 만약에 분할 매수한다라고 치면 18,000원 거의 내려왔다가 지금 매수 포인트 안 와가지고 좀 아쉬운 분들도 계실 거고. 이노뎁이라는 종목 보시게 되면 세 가지가 만나는 자리는 이 자리네요. 그죠? 18,600원. 그죠? 18,600원에서 10% 밑으로 빠졌나 한번 볼까요? 18,600원에 0.9는 16,700원 안 빠졌네요. 그죠? 그럼 18,600원에서 이노뎁 같은 경우는 지금 반등에 대한 기대치도 가지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한가를 어디서 터뜨렸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대원제약 같은 경우도 세 자리 만나잖아요. 그죠? 세 자리 만나고 나서 요렇게 지지가 나오니까 요런 데서 분할 매수하고 나서 자 16,800원에서 0.9를 곱하면 3분할은 아니니까 0.9를 곱하면 15,120원이 나와요. 그럼 15,000원 여기잖아요. 자 2차 분할 매수까지 되고 나서 바로 본전이 거기서 반 이상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은 들고 가서 단기 트레이딩 하는 거죠. 자 국보 디자인 보겠습니다. 국보 디자인도 마찬가지예요. 상한가를 요렇게 구분하면 자 시작했던 자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사실 여기서 반등 나갔잖아요. 그죠? 여기서 17.73이면 여기서 10% 이상 나왔으면 뭐 충분히 수익을 본 거고 그 다음에 다시 분할 매수 맞아 못 팔았어요. 분할 매수했으면 여기서 다시 한번 또 매도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온 거잖아요. 자 지금 제가 종목들 쭉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슈마시스는 매수 포인트가 안 왔고 그죠? 타이거일렉 모든 종목이 다 오진 않습니다. 타이거일렉 같은 경우도 기다리면 왔었네요. 그죠? 여기 왔었네. 오고 나서 바로 반등 튀어나간 거네요. 예. 그러니까 종목들은요 항상 기준을 보면 좋습니다. 근데 재무제표를 아예 안 봐서는 안 되고요. 유틸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세 점이 만나는 자리가 이 자리죠. 그죠? 근데 이 자리인데 회사가 좀 문제가 있었나 아니면 제약바이오다 보니까 사실 제약바이오가 재무구조상 때문에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23,000원에 0.9를 곱하면 27,000원이 나오거든요. 그럼 지금 27,000원에서 한번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반등이 안 나온 것 같거든요. 자 그 다음에 얼마에 사야 돼요? 자 23,000원에 0.8을 곱하면 되잖아요. 그죠? 20% 빠지니까 그럼 18,400원이 나오죠. 자 제약바이오는 비중을 좀 많이 줄여서 시작한다. 물론 여기서 지금 한번 반등은 나오긴 했어요. 18,400원에서 23,000원에 27,000원에 18,400원 나누기 3이면 27,000원이 나오니까 자 여기 고가가 딱 25,550원 안 왔네요. 그죠? 그리고 다시 지금 유틸렉스는 지지라고 있는데 근데 사실 좀 어려워요. 그죠? 적자가 워낙 크니까. 그러니까 적자 너무 큰 기업들은 사실은 재반등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크게 기대하고 접근하는 것도 좀 리스크할 수는 있습니다. 자 플래티어 같은 경우는 이제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거고요. 일진파워 같은 경우도 좀 있고 넷게임즈 같은 경우 넷게임즈도 세 자리가 만나는 자리 여기네요. 그죠? 자, 여기서 반등이 나왔죠. 17,400원에서 반등이 나오고 나서 지금 다시 힘을 모으고 에너지를 모으고 있고 NHN벅스는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상한가 여기서 만들어줬잖아요. 그죠? 여기서 지금 반등 나온 거 첫 번째 여기 상한가도 있었지만 여기 상한가에서 여기서 지금 모으다가 딱 상한가 치고서 올라와 버리잖아요. 아모센스 자 아모센스 같은 경우도 두 번 반등이네요. 그죠? 첫 번째 반등일 때는 좀 매력적인데 자 이런 식으로 상승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고 넥스트 사이언스도 이게 제약바이오니까 제약바이오는 변동성이 큽니다. 자 비덴트 같은 경우도 이제 이야기들이 많은데 비덴트도 보시면 여기서 만났잖아요. 그죠? 자 비덴트가 지금 18,600원이었고요 여기서 반등을 쳤어야 되는데 반등을 못했어요. 결국은 그럼 18,600원에서 0.9 18,600원에서 0.9를 곱하면 16,800원이 나와요. 자 16,800원 그럼 2차 사이클에서 추가 매수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충분히 팔 수 있는 구간을 한번 줬죠. 그리고 18,600원에서 0.7을 하면 13,200원 13,000원이 나오거든요. 3차는 안 온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2차에서 놀고 있고 아직 이 종목이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더 갈 수도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한국 BNC 같은 경우도 지금 3차 여기. 근데 제약바이오는 변동성이 세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렇게 제조업과는 좀 다른 포지션을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비트나인 마찬가지로 여기서 반등 나오는 자리는 같습니다. 자, HLB 테라퓨틱스 제약바이오인데 상한가 여기서 좀 더 빠질 수 있었는데 딱 차트 만들고 가네요. 그죠? 딱 거기까지 찍어주고 가는 패턴. 승일 같은 경우도 지금 요런 데서 계속해서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죠? SCM 생명과학 같은 경우 제약바이오는 사실은 어렵다라고 분명히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여기 반등 나왔는데 못 나오잖아요. 폭이 커진다니까요. 그 제약바이오는 비중을 줄여서 가는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제조업이 더욱더 좀 리스크가 좀 덜합니다. 한농화성 같은 경우도 아무리 밀려도 다시 반등이 치고 올라오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에너토크, 이 ITI, 팜스빌 같은 경우도 지금 반등이 나오는 자리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사실 이 팜스빌은 세 개가 만나는 자리면은 한 요 정도 자리가 되겠네요. 그죠? 여기서 반등을 했을 때 반등을 못 했어요. 그러면 12,600원에서 10%를 계산하면 0.9잖아요. 그럼 11,340원입니다. 그럼 11,340원이면 이렇게 또 잡히죠. 그죠? 그리고 다시 또 한번 계산을 하면 12,600원에다가 0.8을 계산하면 1,800원이 나와요. 그러면 지금 1,800원까지가 이제 최저 유형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 20% 구간이고,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분할 매수가 됐다 치면 10%가 여기고, 맞나요? 다시 12,600원 곱하기 0.8이면 1,080원. 죄송합니다. 1,800원이 아니라 1,080원. 자, 1,080원. 딱 1,080원에서 놀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튀어오르고 누르고 다시 튀어 날아가겠죠. 이런 식의 어떤 반등 타이밍들을 노리면서 보시는 것이 전략적으로 좀 우위를 가질 수 있다. 주식은 항상 시작했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뭐 신테카바이오 같은 경우도 제약바이오라서 튀더라도 이게 좀 부담스럽긴 한가, 제약바이오는 변동성에 대한 로직을 잊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놓치셔서는 안 될 것 같고, 아지넥스텍 같은 경우도 다시 볼 수도 있겠죠. 지금 8% 떴네요. 그래서 아이진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다 보니까 제약바이오는 고민을 많이 해야 돼. 20% 변동폭을 넣을지 30% 변동폭을 댈지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액토즈 같은 경우는 요 자리죠. 만약에 1,700원까지 내려온다면 이거는 매력적인 자리가 되겠죠. 원방테크, 그 다음에 뭐 코세스, 재무구조를 봐야 되겠죠. 코세스 나쁘지 않네요. 예. 뭐 근데 이제 특별한 악재가 없다면,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코세스 같은 경우도 여기서 반등이 나갔어야 되는 건데, 물론 반등이 나가긴 했죠. 여기서 지금 이 폭이 작지는 않은 폭이에요. 6.33이니까 여기서 매수했어도 7, 8%로 먹을 수 있는 수익입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좀 더 본다면 여기서 분할 매수해서 다시 튀어 오를 때 좀 눌렀다가 다시 지금 이게 11,500원이니까 11,500원에서 0.9를 계산하면 1,350원. 2차 매수 포인트까지 나오고 나서 지금 기가 막히게 1,350원 찌르는 것 같은데 1,400원까지 갔구나. 이날이 코셋을 한번 더 볼 수도 있겠네요. 이 정도 자리에서 한번 더 튈 수도 있겠네요. 제가 이제 상한가 기법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즈미디어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한 게 올라갈 때 그냥 바로 튀어 올라가가지고 3세 군데가 라인이 안 보여요. 비즈니스온 같은 경우는 이런 데서 튀어야 되는데 튀었죠. 근데 무상증자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주식 늘어난 것 때문에 이건 좀 계산값이 달라지고, 경동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제약주잖아요. 그죠? 제약주는 계산하기가 어렵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만약에 3할 3선 3개가 만나는 선을 동시에 만나면 이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 이제 반등 나갔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여기서 놀고 있는데 다시 한번 또 반등 나갈 수 있는 구간들은 있을 것 같아요. 경동제약 같은 경우는. 자, CTK는 지금 이제 에너지 모이고 있는 자리가 좀 보이고, 셀레믹스, 뭐 스튜디오 산타 드래곤, 뭐 한일레톡스 같은 경우도 이제 상한가 최근에 갔기 때문에, 자, 여기는 코롱 플라스틱은 좀만 더 내려오면은 매스 포인트 나오겠네. 그러니까 좀 기다리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위더스약 같은 거 제약주잖아요. 어렵다는 거죠. 근데 변동성은 나오죠. 제약주는 변동성이 10% 폭이 아니라 20%까지도 잡을 수 있어요. 뭐 그런 부분들, 뭐 엠브레인 같은 경우도 뭐 이런 자리까지도 보시면 된다. 자, 여기까지 이제 강의 드리고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주식시장 이야기는 결국은 NFT와 어떠한 새로운 변화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고, 그 시장이 성장할 수밖에 없음을 또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제가 오늘 상한가 기법을 말씀드렸는데, 이 상한가 기법들 첫 번째 제가 오픈해 드렸는데, 이런 어떤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통해서, 그러니까 전체적인 추세를 수익을 보시면서요, 트레이딩 관점에서 상한가 트레이딩을 좀 해보신다면 충분히 좀 좋은 결실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강의 드리고요. 언제나 성공투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투자는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